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콘테 감독의 부임 이후 달라지고 있는 토트넘. 그의 지도하에서 치러졌던 경기는 아직 2경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눈에 띄게 달라진 점들이 몇 가지 있었죠. 이것과 관련해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안토니오 콘테의 임팩트라는 제목으로 토트넘이 에버튼전에서 달라졌던 3가지를 분석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이 기사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후 제 개인적인 의견을 약간 첨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과연 그 달라진 콘테의 3가지 임팩트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콘테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3-5-2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3-4-3 포메이션을 가져갔습니다. 왼쪽의 자료는 토트넘이 맨유와 상대했을 때의 각 포지션별 평균 위치이고 오른쪽 자료는 토트넘이 이번 에버튼과 상대했을 때의 각 포지션별 평균 위치입니다. 맨유와 상대했을 때의 토트넘에 비해서 콘테의 토트넘은 좀 더 좌우를 넓혀서 경기장을 사용하고 있고 최전방과 최후방 사이의 거리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라인과의 간격이 더 좁아졌다는 의미겠죠. 기사에서는 달라진 윙백의 역할에 대해 조명하고 있습니다. 레길론이 측면으로 좀 더 벌리면서 전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에버튼의 수비에 많은 교란을 일으켰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대의 4-4-2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레길론이 상대 측면을 공략해야 하고 이런 전진성이 상대 윙어와 상대 풀백을 모두 끌어당기면서 득점할 찬스를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명의 공격수가 미끼가 되어 상대 수비를 끌어주고 반대편에서 오버래핑하는 로얄이 공격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경기 중에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모두 중앙의 공격수에게 시선이 팔려 있는데 뒤에서 로얄이 접근하며 헤더까지 성공을 했었죠. 물론 아쉽게도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공격 패턴의 가장 일반적인 마무리는 크로스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크로스를 통한 마무리는 토트넘 공격수 3인방인 손흥민, 해리케인, 루카스 모우라에게 매우 어울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윙백을 통한 공격 루트의 파괴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레길론이 골라인을 따라서 침투하며 컷백을 내어주던가 아니면 박스 정면으로 공미에게 공을 연결해주고 여기서 순간적인 원터치 패스로 상대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와야 하는데 레길론이나 로얄이 과연 얼마나 돌파를 잘 해줄 수 있을지와 아니면 중앙으로 다른 선수가 볼을 받으러 나와서 창의적인 연결을 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콘테의 경기에서 달라졌던 2번째 임팩트, 바로 센터백의 역할입니다. 보시는 것은 토트넘 3백의 볼터치 맵입니다. 점이 찍혀있는 지점이 해당 선수들이 볼을 터치했던 위치입니다. 중앙 센터백으로 나왔던 다이어는 주로 수비 위치에 치중한 반면 양쪽의 센터백은 거의 윙백처럼 전방으로 전진했습니다. 특히 벤 데이비스의 이 지점과 로메로의 이 지점에서의 볼터치는 과거 누누 감독이나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도 보기 힘든 위치입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중에도 수시로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위치를 지정하는데 때로는 이 선수들의 전진을 지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센터백이 공격에 가세하면서 때로는 크로스, 때로는 윙백의 공격을 지원하는 미끼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도 센터백인 데이비스가 윙백인 레길론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 오버래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터치 맵을 보면 많은 팬들이 불안해하는 벤 데이비스를 왜 콘테가 3백에 계속해서 기용하는지 그 답이 나옵니다. 단순히 후방에서 수비 위주로 지켜나간다면 산체스나 조 로든이 더 안정적이겠죠. 하지만 콘테는 왼쪽 센터백에게 수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버래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격에 관여하길 지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왼발잡이는 거의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벤 데이비스는 이 경기에서 총 터치 91번으로 토트넘 최다 볼터치 횟수를 기록했고 상대 진영에서 팀에서 가장 많은 총 36번의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력이 다소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이적 시장에서 왼발 센터백을 추가로 구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왼쪽의 공격 지원을 위해서 콘테 체제 하에서는 벤 데이비스의 선발 출장이 지속되리라고 전망합니다. 이제는 콘테가 바꿔놓은 임팩트, 그 마지막 3번째 사항입니다. 레길론은 에버튼과의 경기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독님은 열심히 훈련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체력적인 준비에 큰 중요성을 두고 계십니다. 콘테가 원하는 것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동안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기도 했었던 체력적인 부분. 콘테가 2경기 만에 바꿔놓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토트넘은 누누 감독 체제에서 프리미어리그 전체 활동량 꼴찌였습니다. 콘테 부임 전에는 팀 활동량이 105km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심지어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는 94.5km밖에 안 뛰었습니다. 이러니까 그날 그렇게 완패를 당한 것이겠죠. 그나마 승리했던 울브스전이나 뉴캐슬전에서는 103km라도 넘게 뛰었었네요. 그런 팀의 움직임을 콘테는 단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던 105km도 아니고 단번에 110.9km까지 활동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선수들이 걸어다녀도 또는 그냥 제자리에 우두커니 있어도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누누와는 달리 콘테는 계속해서 소리치며 선수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지적했죠.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스타일입니다. 단순히 많이 뛰게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인 전력 질주인 스프린트 또한 엄청나게 그 횟수를 올려놨습니다. 토트넘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총 151번의 스프린트를 기록했는데요. 맨유전의 108번과 아스날전에서의 106번에 비해서 무려 약 40회나 증가한 스프린트 횟수입니다. 이 스프린트 횟수는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비엘사의 리즈 유나이티드 다음으로 많았던 수치라고 합니다. 안토니오 콘테, 그가 와서 한 것은 단순히 4백을 3백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팀의 움직임을 바꿔놓았으며 팀의 활동량을 괄목하게 성장시켰고 모든 선수들을 더욱 전력으로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 극명하게 바뀐 수치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네요. 이래서 왜 빅클럽들이 그 거액을 주고 명장을 데려오려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콘테는 선수들에게 케찹과 마요네즈를 먹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관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제 전방위적인 선수 관리와 새로운 선수 영입을 통해서 토트넘이 다시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 새로운 도움닫기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간단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부터는 도대체 간단이란 말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다룬 1분 정도의 짧은 말의 유래를 곁들여 볼까 합니다. 간단한 상식을 즐기신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 간단이라는 말의 어원을 아주 간단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단이라는 단어의 앞글자인 간은 종이가 없던 아주 오래전 글을 쓰던 대나무 쪽을 의미합니다. 종이가 없었기에 대나무 조각을 다듬어서 이곳에 글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죽간이라고도 했는데 평균적으로 이 죽간 하나에는 10자 정도 적을 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간단이라는 단어의 뒷글자인 단은 하나를 의미하는 글자이죠. 영어에서도 명사가 하나면 단수, 2개 이상이면 복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쓰는 단수가 바로 간단의 단과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이라는 것은 글씨를 적을 수 있는 대나무 쪽 단 하나만을 쓸 수 있게 간략하게 쓰라는 의미였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한 줄 평 정도가 되겠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지금까지 초간단하게 정리해본 간단이라는 말의 어원이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말 또는 영어의 어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본 채널 그리고 부 채널에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역시 알겠스.